네오셈은 2002년 설립돼서 대신증권 3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반도체 후공정의 검사 장비 업체로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SSD 검사 장비, MBT로 구성됩니다. 현재 주력 제품은 4세대 SSD 검사 장비고요. 5세대 SSD 검사 장비의 기반 기술을 확보한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1억 원, 영업이익 48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5%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59.6%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60.5% 감소했으나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 고객사 발주 감소로 인해서 검사 장비의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확인해 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근 매출액 대비 10%가 좀 초과되는 경우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의무사항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내용입니다. 반도체 자동화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건데 계약 내용입니다. 확정 계약 금액은 545억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46.8%에 해당되는 결코 작지 않은 이 대규모 매출인데요. 계약 상대방은 네오셈 테크놀로지 INC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어떤 법인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 향으로 이제 공급될 예정인데 네. 최근 매출액 대비 한 118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네오셈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판매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5일부터 올해 3분기죠. 11월 30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계약 수주일자는 바로 4월 5일이었고요. 최근 이 계약 금액은 수주일 기준에 매매 기준 환율을 좀 적용해서 산출했다라고 좀 밝혔고, 자, 이 공시 이전에 4월 1일 날 이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요. 삼성전자의 49억 9,800만 원에 최근 매출액 대비 13.4%에 네. 해당되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역시 7월 31일까지 좀 납품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전자에 좀 납품하는 건데, 자, 지금 이 기준은 2021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대비 13.4%에 해당한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네오셈 지난해 실적 저하의 원인을 고객사 발주 감소로 인한 검사 장비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좀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뤄진 만큼 올해는 호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2021년도 실적 한번 다시 보면데요. 지금 연결 기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가 좀 감소를 했죠. 네네. 영업 손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6% 손실을 좀 다소 좀 감소를 했는데 지금 적자 구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회사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 고객사의 투자 감소, 주요 사업인 반도체 검사 장비의 매출이 좀 감소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4, 4분기에 일시적인 투자 중단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라인 증설 과정에서 이 투입된 어떤 비용들, 투입된 어떤 장비는 항상 저희가 사이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반도체의 어떤 이 시설 투자가 먼저 선행된다면 네. 1차적으로 장비주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부품, 마지막 소재. 그 장비, 부품, 소재주로 좀 이어지는 사이클인데 지금 이 작년 기준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라인 어떤 증설 그리고 유럽의 반도체 라인 증설, 즉 수주의 어떤 향방은 좀 좋은데 이 회사는 거의 전량 중국향, 아시아향의 어떤 검사 장비 매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시설 투자의 어떤 지연 부분이었던 거죠. 지금 이 투자의 감소, 이 발주가 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시설 투자의 어떤 이연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4, 4분기에 어떤 저조한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이게 1분기 기점에서는 이 작년 4, 4분기부터 실적 회복세를 좀 가져왔다는 거죠. 네. 지금 두 건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만 좀 보더라도 지금 545억 원과 49억 원, 대략 한 50억인데 전체 590억 원, 거의 6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가 이미 2022년도 11월 30일
즉 3분기까지 모두 반영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숙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월 30일 하나는 7월 31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이라면 실적 인식 효과는 언제부터죠? 3분기에 보다 가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선행 효과라면 반기에 1차적인 어떤 시세 이 실적 부분이 좀 반영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보다 확연한 실적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4, 4분기 실적까지 잡힐 예정이니까 이제 3분기까지는 그래도 고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네오셈 입장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과 이제 이 수요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냐.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상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오히려 하락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지금 형태에서는 거의 현상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점은 있지만 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동유럽 지역에서 좀 생산하고 있는 이 반도체 냉각수 부분이 반도체의 어떤 냉각수 부분이 지금 공급에 좀 차질이 좀 있을 것이다. 이게 생산 차질로 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은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대체의 어떤 수단을 좀 확인하게 좀 본다면 오히려 지금 동유럽향의 어떤 이 반도체의 어떤 공급 부분보다 전 세계적인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 공급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수요보다 공급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 기조 현상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생산의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공급의 어떤 차질은 그래도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기 때문에 반영 효과 관점에서는 네오셈은 이 반도체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선행된 어떤 시설 투자는 지속해서 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장비의 캐파는 점점 좀 늘어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소재와 완성품을 좀 판매하는 반도체 이 공급사의 이 관점과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해 봅니다. 네, 생산에 좀 차질은 있겠지만 공급의 차질은 유연하게 좀 대처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SSD 검사 장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4세대 SSD 검사 장비 및 이 5세대 SSD 검사 장비의 수주 본격화는 좀 언제 이루어질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게 증권가에서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SSD 부분에서는 이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네. 이 업체가 1위인데 사실상 이 퍼포먼스를 좀 더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이 확장세에서 자, 이 기간 좀 겹치는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이 접해본 바로는 지금 5세대 SSD의 이 테스트 검사 장비의 경우에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 등 그리고 글로벌 5개 기업과 좀 협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분기부터 좀 반영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는 4월에 사실상 이번에 체결한 이 검사 장비 부분이 과연 5세대냐? 자, 이 부분 좀 관건인데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4세대의 어떤 테스트 투자 공백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행돼서는 지금 4세대 부분이 좀 나갔을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5세대 테스트 장비 부분이 인식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 예고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 측에서는 SSD 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지속해서 수성하겠다는 어떤 계획 발표 있기 때문에 관건은 실적입니다. 수주 잔고가 지금 이 4분기 이후로 증가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올해 2분기의 실적 잔고도 지금 한 600억. 전체적으로는 이 1,000억 원의 수주 잔고를 지금 획득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좀 있다면 사실상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좀 예상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관건은 실적인 것 같고요.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끝으로 투자 전략 한번 짚어주세요. 네오셈의 경우에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사실상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이 호조에 비해서 사실상 이 주가에 상승 추세라고 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고 좀 보기는 매우 좀 애매합니다. 다만 이게 실적적인 요인이 좀 따라오지 못했던 원인들이 좀 가장 컸을 건데요. 2022년도의 기점으로 우리가 좀 노려본다면 2022년도에 확연한 실적 성장과 어닝 서프라이즈의 관점에 즉
충분한 현재의 어떤 매출액보다 2배 육박하는 어떤 성장을 이끌어낸다면 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어떤 관점이 아닌가 봐요.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한 13% 시세 좀 강하게 좀 분출을 했지만 자, 공급 기대감이 오늘 재료 소비 관점에서 2.3% 하락하면서 4,130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네.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3분기의 실적 성장 관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추세적인 관점에서 3,6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3,6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해도 괜찮은 구간이고 네. 전 이렇게 봤습니다. 3,600원, 3,600원에서 3,900원, 3,600원에서 3,900원에 도래가 된다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좀 제시해 드리고요. 3,600원이 좀 이탈해 준다면 3,600원이 이탈된다면 3,300원에서 3,6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00원에서 3,9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300원에서 3,600원까지 이제 도래를 한다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